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으로 탄탄한 수비와 세밀한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직전 네덜란드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 잡힌 모습을 선보였으며 특히 조직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무시알라와 비르츠가 각각 창의적인 패스와 예리한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베르츠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변칙적으로 풀백으로 기용되면서도 중앙으로 좁혀들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타워 리디거가 중심을 잡아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독일은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조정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스니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헝가리전에서 0대2로 패하며 공수 전환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측면에서는 브루니치와 바이락타레비치가 돌파력과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가고 있지만 전방에서 제코의 역할이 고립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창의적 연결 부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비카시치와 카티치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좌측 수비의 핵심인 콜라시나츠의 부재로 인해 상대의 측면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독일이 전방 압박을 통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와 빠른 공수 전환은 보스니아의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특히 무시알라와 비르치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보스니아의 조직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스니아 역시 일정 수준의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독일이 많은 득점을 기록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니아는 간헐적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독일의 중원 장악과 수비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효과적인 공격 기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독일의 우세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독일이 상대를 상대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바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직전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기 내내 상대의 주도권에 밀리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과 효과적인 역습 전개를 통해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공격에서는 아사니와 바이람이 라치가 주축을 이루며 이들의 날카로운 침투와 투치와의 연계 플레이가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특히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라치와 아사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합니다. 수비는 짐시티와 쿰블라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일리와 아제티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팀의 뒷문을 지켰습니다. 이스마일리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클리어링 능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아제티는 공중볼 장악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의 아슬라니와 라마다니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끈질긴 압박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측면 공격에 강점을 둔 팀입니다. 직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지루한 공방전 속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체코는 체르니와 술츠가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하며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체르니는 과감한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술츠는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중앙에서는 프로보드와 초리가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코 수비는 지마, 크레이치, 비티크의 부재로 인해 다소 불안한 면을 보이지만 홀스와 보리른 같은 소속팀에서 다진 호흡을 바탕으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지원까지 담당하며 팀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교체로 인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화려한 득점보다는 수비적인 접근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니아는 역습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체코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체코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알바니아의 밀집 수비를 깨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소극적인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두 팀의 수비적 성향을 고려할 때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네덜란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짜임새 있는 빌드업을 통해 지공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독일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고무적인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으며 득점으로 이어지는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네덜란드의 공격은 학포와 말런의 측면 돌파에서 시작됩니다. 학포는 빠른 스피드와 기술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기회를 창출하고, 말런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정교한 크로스를 올리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쿠프메이너스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진을 지원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롱패스와 정확한 전진 패스는 베르호스트와의 연계 플레이로 이어지며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베르호스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팀 동료들과의 호흡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비 라인은 반다이크와 더 리우트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반다이크는 공중볼 경합과 리더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더 리우트는 강한 대인 방어와 수비에서의 위치 선정으로 뒷문을 단단히 지킵니다. 아케와 반 더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버가 이 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수비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역습에 중점을 둔 전술을 펼칩니다. 최근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효과적인 역습 전개를 보여주었으나 공격의 마무리 단계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바르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살라이와 소보슬라이의 개인 기량이 돋보였습니다. 살라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소보슬라이는 날카로운 프리킥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은 헝가리 공격의 핵심입니다. 헝가리의 수비는 오르반과 보트카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르반은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후방을 지휘하며, 보트카는 강한 태클과 대인 방어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샤퍼는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헌신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비 조직력은 탄탄하지만 역습 전개에서 살라이와 소보슬라이 외의 옵션이 부족해 공격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네덜란드는 중원과 측면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프메이너스와 베르호스트의 조합이 헝가리의 단단한 수비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학포와 말런의 측면 활약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헝가리는 역습을 통해 틈새를 노리겠지만 네덜란드의 수비진을 뚫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헝가리의 수비가 탄탄하기에 네덜란드가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한 네덜란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덴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체계적인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원에서 아야리와 나나시가 패스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공격 전개와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클루셉스키와 요케레스가 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기술적인 드리블과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요케레스는 강력한 피지컬과 결정력으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연계 플레이는 스웨덴의 공격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며 상대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더글라스, 히엔, 구드문드손으로 구성된 백스리가 높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에스토니아전에서 단 한 차례의 위협적인 상황도 허용하지 않으며 견고한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구드문드손은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수비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레트로스가 수비적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중원과 수비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은 스웨덴이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와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슬로프와 하라슬리는 속도와 개인 기량을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보트카는 중원에서 뛰어난 시야와 정교한 패스로 공격 전개의 시작점 역할을 했으며, 두단은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최전방의 스트렐레츠는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득점 감각을 보여주며 팀의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슈크리니아르와 사트카가 중심을 잡고 있어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슬로바키아 수비진의 리더로서 뛰어난 대인 방어와 공중볼 경합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트카는 빠른 상황 판단으로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면에서는 페카리크와 한츠코가 수비에 집중하며 상대의 측면 돌파를 차단하고 대량 실점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적인 수비를 펼칩니다. 이번 경기는 스웨덴의 조직적인 공격과 슬로바키아의 빠른 역습이 맞붙는 치열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중원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슬로바키아의 날카로운 역습이 스웨덴의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득점 기회는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방전 속에서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이 오가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 결과는 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